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맹자가 그 순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게 여기 되어 있는 내용들은 문헌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읽다 보면은 파악하다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장이 물어 말하기를 시에 이르기를 취처 여지하오 필고 부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전에 뭐뭐라 부인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부모한테 그 사실을 고해야죠. 말을 해줘야죠. 이런 말이 있는데 신사언야인데 이 말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면 믿을 것 같으면 이런 소리죠. 마교순이니 아마도 마땅히 수는 이와 같이 하지 아니했으니 이런 소리죠. 자, 순이 어떻게 보면 매우 효자라 큰 효자라고 하는데 순은 어찌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죠. 순이 부모한테 그 사실을 결혼한다는 사실을 고하지 아니하고 부인을 취한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누구죠? 순한테 부인이 요의 두 딸이잖아요. 요의 이녀잖아요. 두 딸. 두 딸이죠. 자, 순이 장가 들었을 때 순은 시골에 사는 변변치 못한 쥐가 하나도 없는 변변치 못한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무엇인가 굉장히 특출나다고 해서 요가 실험하기 위해서 순이 어떤 사람인가 실험하기 위해서 아들 9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 처리를 어떻게 잘하는가 사람은 잘 부리는가 바깥의 일을 보고 딸 둘을 봐가지고 그의 내면적 그 뭐랄까 생각을 엿보기 위해서 정말로 내면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부부지간의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버거운데 딸 둘을 보냈을 때 이것을 조절을 잘 할 건가? 이것을 요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관기내라고 그랬죠? 그 내를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신분이 천자인데 이름도 없는 하나의 시골에 사는 변방의 시골에 사는 순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자기 아들 9을 보내고 딸 2를 보내서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이라든가 사회상 같은 거, 사회성 같은 거를 엿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천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순이 아무리 현명하도 그러면 요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맹자도 이 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노도 그러고 맹자도 그러고 그 글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요즘 속된 말로 해서 국뽕 같은 게 있는 거죠. 중국식 국뽕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죠. 이거 전부 다 사마천의 훗날 사기에서 이것을 다 기록을 해두어서 나오니까 이 일부가 서전에 나오고 맹자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환타적인 소설 같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고하면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장가를 들을 수가 없으니 남녀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큰 도리이니 만일의 경우 부모한테 그 사실을 고할 것 같으면은 사람의 큰 도리를 없애서 결국은 부모한테 원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고하지 아니한 거다. 시는 제 국풍 남산 지편이다. 성은 신이다. 진실로 이 시의 말과 같은 것이 같았다. 같다. 대는 수원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순이 자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부안 모은
부완, 요 발음은 완, 예. 모은, 요거는 은, 어리석다 이런 소리죠. 예. 아버지는 완고하고 어머니는 아주 어리석어서 이런 소리죠. 예. 이 어머니는 새엄마겠죠. 예. 항상 순을 여기 무슨 항상이에요. 항상 순을 해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하면은 그 장가 들려고 하는 것을 불청이라고 들어주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시는 그 인륜의 요 시는 요거는 잘못된 글자네요. 예, 이 시자 같은데 이 조문은 인륜의 대리를 그 패해서 부모한테 원망하는 것이다. 만장이 말하기를 순임금이 부모한테 고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장가를 든 것은 제가 이미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리예요. 오기든 문명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여러분 관용적으로 관용구예요. 일종의 이런 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그 사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전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는데 고하지 않고 취했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근데 요임금께서 순한테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도 사돈 어른이죠. 순의 부모한테 고하지 아니한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그랬더니 제 요임금 또한 그것을 고했다면은 그 결혼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 결혼식에 있어서 한쪽은 뭐 재벌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황제인데 천자인데 천자가 일개 사위를 얻는데 사위는 일개 시골 농부인데 상대방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칠까요? 순을 해칠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맹자가 누굽니까? 예. 맹자가 소위 말해서 후대에 공자와 맹자를 병행해서 성현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현이라고 하면은 오류가 없다, 사고방식에 오류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고 길들여져 왔는데 논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가 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시골뜨기 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 아들 9을 바쳐야 되고 두 딸을 바쳐야 된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순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도 아직 요즘에는 뭐 상나라 때까지 은어에서 각골문이 발견되어 가지고서 은나라까지 상나라는 역사로 취급하는 반면에 소위 말해서 하나라 요순의 어떤 그 시절에 관한 역사적 유물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 유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난리죠. 그리고 주변 나라의 문화들도 다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얘가 동북공정이죠. 또 남서공정도 있고, 다른데 뭐 동서팔방으로 전부 다 공정을 펼쳐가지고 자기네 역사로 자꾸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뭐가 문제냐면은 이웃 나라에 대해서 끝없는 정말 영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영토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가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로서 딸로서 사람의 철어 보내는 것을 철하고 한다. 그냥 정정하되 요가 순한테 딸을 시집 보내서 구하지 않는 것은 인군으로서 그냥
다스릴 뿐이다. 예, 약간 그냥 밀어붙인 거죠. 마치 오늘날 관부에서 조정에서 백성의 사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도 이런 경우가 많다. 예, 여기 보면은 정자같이 여러분 굉장히 뛰어난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 아무리 이것이 권도라 하더라도 순이 얼마나 잘났길래 이때만 해도 순이 미비한 사람이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측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측미. 변방의 겉에서 아주 그 지위가 하나도 없고 시골뜨기라는 얘기예요. 시골뜨기. 변방의 시골뜨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후세에 예를 들어서 많은 전국 시대의 주간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은 순이 요를 유폐시켜가지고 순이 늙었을 때 유폐시켜가지고 순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권력을 쥐고 유폐시켜가지고 그 아들 요의 아들 단주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죠? 쿠데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벌써 요가 순한테 제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글의 이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장이 가로되 말하기를 부모가 순으로 시켜서 이르소이자 완름 연계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곡간 창고죠. 창고를 네가 가서 손 좀 봐라 이 소리예요. 창고를 손 좀 봐라 하고 그 창고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계단을 치워버렸어요. 계단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가 누구냐? 눈먼 소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순 임금의 아버지 고수의 이름 자체가 얼마나 폐악스럽습니까? 고수가 창고에 이제 밑에서 불을 질렀어요. 또 그랬는데 요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그런데 순이 나왔다고 이제 주석에는 내려왔다 했고, 두 번째 사실, 순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우물에서 이제 물을 나오게 해서 물을 파괴해서 해서 그 출컷이는 요거는 파들에서 나가시건을 쫓아서 가리고 처음에는 고수도 그 우물을 파는데 같이 갔다가 지가 나와가지고 그 우물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이 뭐라 그랬냐면, 상은 누구냐면은, 족보도 참 복잡하네. 순의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 상이 뭐라면, 도구는 순 임금을 말해요, 도구는. 도구는 순 임금이 요 주석에 보면은 3년 동안 어떠한 지역을 다스릴 때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때 도군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군을 덮어버리는 거, 우물성에 같이 아버지하고 모의를 한 거죠. 우물성에 우물을 파내라고 그러고 위에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을 덮어버리는 꾀를 내는 것은 모두 나의 공이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순이 계획을 한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와 양은 부모가 가지시고 창름도 창고의 곡간도 부모가 가지시고 간관 방패와 창은 그것은 제가 갖지요. 이런 소리죠. 그리고 그 순임금이 타던 금 그것도 제 몫이고 활도 제 몫이고 두 형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내 잠자리를 보살프게 시킬 것이다. 자기가 뺏어서 자기 여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이라고 하는 지극히 어리석은데 요 임금은 이것을 용인하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상이 가서 순의 그 처소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들어갔는데 떡 보니까 죽었을 순이 상에 앉아서 금을 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당황해가지고 울도 가슴이 답답해서 이런 소리예요. 요즘에 기가 울체됐다 이런 말이죠. 한의학에서
마음이 답답해서 형님을 생각하다 하고 속 부끄러워한대. 그렇죠. 예. 죽이려고 했었는데 살아계시니까 순이가 그러되 자 유자신설을 내가 부리고 있는 여러 신하들 이 신하들을 네가 내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한대. 여기 우라고 하는 게 이 틀린 글자는 아닌데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의역해서 하시면 돼. 야, 내가 다스리던 신하들을 네가 내 대신해서 다스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식회이다. 이렇게 불식회이다가 나오면은 이게 뒤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소리예요. 만장에.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순임금이 상이 장차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만장이 이제 묻고 싶은 게 이제 다음 줄에 나와요. 헤이 부지하려 맹자가 말 어찌해서 알지 못하겠는가마는 자 순의 입장에선 자기 이복 동생 상이 근심한 것을 또한 자기도 근심하고 상이 즐거워하면 또한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게 순을 얼마나 미화시킨 겁니까? 정말로 순수무구하죠.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 그러니까 중국 그 서기도 서전도 그렇고 상당 부분 날조 왜곡이 많다는 거.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냐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이 근심했다는 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는 치다, 여는 없애는 것이다. 걔는 저기죠 사다리, 요 엄은 덮는 거다. 사기를 살펴보건대 순으로 하여금 창고에 도름에 올라가게 하고 자 고수는 그 아래에서 그 창고에다가 그 불을 놔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이렇게 놓다.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멋대로 이런 소리예요. 불이 그냥 막 번져나가죠. 그런 뜻이에요. 종아가 불을 놔서 창고를 태우거늘 순이 이에 양립으로 그러니까 무슨 뭐 고깔 무슨 모자 같은 거 무슨 그 갈대같이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그 삿갓 같은 것으로 양삿갓으로서 그것을 불길을 막아가지고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 또 뒤에 순한테서 우물을 파게 했는데 순이 우물을 팔 때 자 또 순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공간에 숨어가지고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옆에 구멍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위에 뚜껑을 닫고 흙으로 막 메워버리고 그러면은 공기도 없고 그러는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순이 이미 깊에 들어감에 고수가 이제 그 우물 깊이 이제 들어갔음에 고수와 상이 같이 그 토를 우물에 쏟아 부어서 그 우물을 메꾸었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순이 그 숨겨진 구멍 가운데를 따라서 나왔다. 이게 바로 그 일이다. 사게 나온대. 이거 정말로 환타적 소설이죠, 여러분. 이게 상은 그 순의 이모 동생이니까 이복 동생이죠. 모는 꾀한다는 뜻과 똑같다. 걔는 우물을 덮는 것이다. 순이 거처한 바에 순이 어느 땅에 거처했는데 3년도 안 돼서 도시를 이뤘다는 거예요. 덕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 순한테 귀했다는 거죠. 이른바 그랬기 때문에 도군이라고 했다. 함은 모두 다 적은 공이다. 순이 이미 우물에 들어가며 상이 순이 이미 나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순을 죽인 것으로서 자기 공으로 여겼다는 거죠. 간은 방패다. 관은 창이다. 금은 순이 타던 바의 오현금이다. 저는 조궁이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활을 말하는 거죠. 상이 항상 순의 우양 창릉으로서
부모에게 주고 이와 같은 물건들은 자기가 스스로 취했다. 이수는 두 형수는 요의 두 딸이다. 선은 침상을 말하는 거야. 자기 침상을 이렇게 해서 도와주게끔 그러니까 결국 뺏는 거죠. 같이 잠자리를 하겠다는 거죠. 상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처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상이 순의 그 처소에 가서 보니까 순의 그 처소에 가가지고 순이 소유한 바를 나누어서 취하려고 했다. 분치라고 하는 건 아마 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뭐 창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재산적인 것은 다 부모에 주고 이렇게 사냥에 필요로 한 거라든가 형수 두 사람은 자기가 갖겠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은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순의 처소에 갔는데 순이 살아서 이렇게 자리 위에서 금을 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해니 그가 이미 출하네. 그가 이미 출했다고 하는 것은 순임금이 우물 속에서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미 취해가지고 바로 몰래 그 궁으로 들어간 것이다. 울도는 생각 깊고 기가 피지 못하고 답답하다 이런 소리죠. 상이 말하기를 이미 이 사군지식 형님을 생각한 게 깊었다. 고로 와서 찾아 배운 것이다. 육리는 부끄러운 색이다. 신선은 그 백관들 순을 보필하던 여러 신하들을 말한다. 상이 본래 순임금을 미워해가지고 그 형의 처소의 궁궐에 이르지 않았었다는 거죠.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로 순이 상이 온 곳을 보고서 기뻐하여 그로 하여금 상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그 신하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또 문제가 발단이 돼요. 맹자가 말하기를 순이 비부지 모르지 아니하건만 알았다는 거죠. 그가 장차 자기를 죽인다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다만 그가 근심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즐거워했다. 형제의 정이 자유불능이라 저절로 능히 끝이지 못할 바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감정을 조절한 게 아니라 만장이 말하는 바 그 유무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맹자의 순의 마음인즉 맹자가 그것을 알았다. 이것 또한 나머지는 좋게 변론할 게 못 된다. 여기서 맹자가 말한 뜻은 뭐냐면은 순임금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상이 놀랄까봐. 그러니까 자기는 넌지시 알지 못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덮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가 순임금이 왜 몰랐겠습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상이 근심한 것을 순자도 근심하고 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또한 순도 기뻐하시니 이것은 인정천리가 여기에 이르러서 이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는 지극한 것이 되었다. 인정과 천리가 다 합당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자도 맹자의 기본적으로 믿는 거죠. 맹자의 글에 대해서 1호라도 한 터럭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순이 알았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왜? 문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맹자에 기록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전부 다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거. 거의 맹목적이죠. 학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의 순임금을 신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부 다 설들이죠. 그렇다면은 순은 거짓으로 기뻐한 자입니까? 아니다. 옛날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있어요, 여러분.
환타적 소설이라 배울 점이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니까 옛날에 여기 유자가 있으면 어떤 생선을 아니 물고기를 이래야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정나라 자산이라고 하는 우리 자산 조금 들었죠? 자산한테 선물로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이 교인으로 알고 교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연못을 관리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연못에서 야 네가 자네가 그 불러가지고 연못을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불러가지고 연못에서 네가 그것을 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이 그거를 삶아 먹어버렸네. 그리고 반명하여 말하기를 했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정자산한테 와가지고 명하여 말하기를 이때만 해도 높은 벼슬을 했으니까 총리급이었으니까 총리님 처음에 그 물고기를 놔주니까 이러니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못에 넣으면 물고기가 제대로 수영을 못 쳐요. 어리버리해요. 어리버리해가지고 어리버리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꼬리를 치면서 잘 움직여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가를 헤엄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가 잡아먹고. 그러니까 자산이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구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은 그게 바로 득기소죠. 그러니까 교인이 나와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고 말했는가? 숙이 자산지요. 누가 자산을 지혜롭다고 말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자산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평판이. 자기가 이렇게 골려먹은 거 아니에요. 속여가지고. 내가 이미 쪄서 먹었거늘 자산이 뭐라면 득기소진제 이러고 있더라.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맹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맹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군자는 각이 기방이 원이와 남망이 비기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방으로서 그 방으로서 속일 수는 있다. 여기는 군자는 그러니까 군자의 같은 지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방으로서는 가히 속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비기도인 경우로서는 속이기가 어렵다 이런 소리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교인이 물고기를 잡아서 삶아서 먹고 정자산을 속였죠. 그런데 정자산은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게 각이 기방이에요. 그 방. 있을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논리적이거나 선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믿죠. 그게 바로 기방이에요.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 말로서 군자는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택도 없는 얘기들. 내가 엊그저께 말이야 저쪽 어느 산을로 된 거기 공룡한 용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게 바로 비기도예요. 있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는 군자는 기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처가 상이 형을 사랑하는 도로서 애영지도로 형을 사랑하는 도로서 찾아왔는데 그대로 믿고 좋아한 거다. 그러니 어찌 그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변명을 하지만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뻔히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교인은 주소를 주관하는 관리다. 자그마한 벼슬을 한 사람이다. 어는 피곤해서 아직 그 몸을 피지 못한 모습이다. 어리버리한 거죠. 양양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마음대로
놓은 것이다. 유연히 서자라고 하는 것은 자득이 원고. 이제 자기 몸을 이제 편안히 움직여서 먼 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소리죠. 방은 또한 도다. 망은 그 몽패다. 어리석다. 이렇게 뭔가 어리석다 이런 거죠. 기기방이라는 것은 이른바 광지 이지소유. 이치로서 있는 바로서 그 사람을 속인 거다. 이치로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생선을 잡아먹었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하는데, 그 말이니까 물고기를 놓으니까, 물고기가 처음에는 어리버리하다가 조금 지나고 몸을 그런 데로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물을 헤엄쳐 가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치로서 있는 것으로 속일 수가 있대요. 망이 비기도라는 것은, 비기도, 올바른 그 도로서 아닌 것으로서 속인다는 것은 자 이치에 없는 바로서 어둡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상이 애영지도로 왔기 때문에 소위 그것이 그 방으로서 속인 것이다. 수는 본래 그것이 거짓인 줄 알지 못했다. 고로 진실로 그것을 믿었으니 어찌 거짓이 있겠는가. 하위지지율이요. 이 장은 또한 순이 인륜의 큰 병고를 만났더라도 천리의 상을 잃지 아니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순을 신격화하는 데에 많은 부분이 그 맹자에서도 할애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글을 읽더라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무슨 교육을 전공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문은 그 하나의 조그마한 어떠한 소통의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한문을 모른다 해가지고 자 한자 한문을 모른다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와닿습니까? 순과 요와 순의 아버지 고수와 순의 이복 동생 상가에 벌어지는 일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느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여러분 의심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 만일의 경우 순이 요를 유폐시켜 가지고 늙은 요 임금을 유폐시켜 가지고 순의 아들과 딸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맹자가 말하는 이와 같은 맹자의 그 설들도 허구라고 허구가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간에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